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호르몬 치료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무려 이제 미국의 FDA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이제 여성 호르몬 먹으면 유방암 걸릴까? 이거 저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갖고 있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실 거예요. 자, 안젤라 SER님께서 얼마 전에 호르몬제 먹으면 암 걸린대요. 유방외과 선생님이 하고 요요요요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려면은 유방을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가서 이제 혹이 있고 막 이러면은 혹도 있는데 웬만하면 먹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방외과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 많이 안 하시던데 저희 동네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유방외과 선생님이 계세요. 11월 10일 날 그 미국의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자회견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은 로버트 케네디 아세요? 존 F 케네디의 동생. 그분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분은 이제 마커리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FDA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죠. 거기에 국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2025년 11월 10일 폐경기 치료용 에스트로겐 제품에서 과도한 블랙박스 경고문을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 영상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제가 이게 풀 영상을 자막을 한글 자막을 붙여서 조만간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시청 나중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경고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약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오베스틴 질자제. 우리 지난주에 오베스틴에 대해서 했었죠. 그럼 이 오베스틴 질자제를 보면은 여기에 뭐 다음에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막 뭐 하지 말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에스트로겐 제제에 대해서 이 경고문이 똑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베스틴은 굉장히 약한 호르몬이라서 사실은 별로 유방암 위험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이 그 위험에 대한 안내 문구가 들어있어요. 근데 심지어 미국은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블랙박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까맣게 네모를 쳐가지고 더 확실하게 워닝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 이게 담배로 치면은 담배 왜 겉 표지에 이 뭐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공포를 조장하는 거겠죠.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2002년에 WHI 연구가 최초로 유방암 발생이 이제 에스트로겐 복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발표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그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년이 좀 지났죠. 20년 만에 그 문구를 없애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이 이 확실하지 않은 유방암 위험에 대한 과도한 공포 때문에 포기하시는 것들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 내 새끼 에스트로겐이 드디어 누명을 벗었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로 정말로 감동적인 나날이었습니다. 어떤 경고가 들어있었냐면은 자, 요 내용이에요. 경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궁 내막암, 심혈관계 질환, 유방암 그리고 치매로 추정되는 질환의 위험이 올라간다. 이제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이 있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틴 병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궁이 있으면은 프로게스틴 병용을 꼭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자궁이 있는 여성이 프로게스틴 없이 에스트로겐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경고가 있죠. 요거는 남았어요. 이거는 없애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나머지 뭐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사용한 여성에게서 뭐 뇌졸중, 그다음에 신부전무의 혈전증 위험이 증가된다. 그다음에 65세 폐경 이상의 폐경 여성이 에스트로겐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 치매로 추정되는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문구는 이제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틴 병용요법에 대한 경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됐고 추가로 침습성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지금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침습성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문구가 원래부터 없었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이 없는 분이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블랙박스 경고문에도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에서
침습성 유방암에 대한 경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유방암 위험이 없다.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근데 프로게스틴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궁 보호 때문에 프로게스틴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궁 내막암의 위험은 낮춰주지만 유방암 위험은 다소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도하게 막 블랙박스에 넣어서 막 워닝을 하고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FDA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이 마커리 국장이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독 에스트로겐 사용군 자궁이 없는 여성은 오히려 유방암 발생률이 24%나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임상시험에서도 HRT는 호르몬 치료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영어로 된 HRT가 유방암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HRT의 단기적인 효과, 안면 홍조, 야간 발한 같은 증상 완화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폐경 증상은 의대에서 배운 것처럼 2년 정도 되게 가볍게 지나가는 증상이 아니라 여성의 80% 이상에서 나타나고 평균 8년 지속되며 많은 여성에게 심각하고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기분 변화, 야간 발한, 체중 증가, 안면 홍조, 그리고 심지어 결혼 생활 위기까지 초래한다. 이거를 지금 미국 FDA 국장이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단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 건강에 막대한 이익이 있다. 이 호르몬 치료가. 예를 들면은 골절 위험 감소는 50에서 60%나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뉴 잉글랜드 저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인데요. 급의 아주 탄탄한 의학 근거이다. 80세 여성은 고관절 위험이 3명 중 1명 꼴인데 HRT는 이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여준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여성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호르몬 치료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스타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 이 스타틴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아주 대표적인 약이잖아요. 그러면 스타틴을 먹었을 때 심장질환을 35%까지만 감소시키지만은 이 HRT는 50%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여성에게 이 강력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비극이다. 지난 23년 동안 5천만 명의 여성이 미국에서 이 HRT의 생명을 바꾸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것은 자기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이렇게도 이점이 있는데 과도한 공포 조장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포기했다. 드디어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HRT가. 그러면은 이 문제가 되는 호르몬제의 블랙박스 워닝을 만들게 한 그 WHI 연구라는 게 뭘까?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인터뷰를 보면서 약간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WHI 연구가 2002년에 처음에 발표될 때도 저렇게 떠들썩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국제 연구기관에 사람들이 나오고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나오고 엄청 와글와글 한 상태에서 떠들썩하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나오고 FDA 뭐 국장도 나오고 또 여러 명이 거기서 발표를 많이 해요. 그 두 분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또 엄청 떠들썩하게 하는 걸 보고 뭔가 좀 이게 저 사람들한테 우리의 중요한 호르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2002년도 7월에 이게 그 문제의 시발이 된 논문이에요. 이게 자마라는 이게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의학협회지죠. 근데 여기에서 7월 첫째 주에 이 논문이 실렸는데 이게 실리기 전에 보도 자료를 쭉 다 배포를 해요. 모든 언론사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7월 9일 화요일 미국 중부 시간 오전 8시 30분까지 보도 금지, 그러니까 엠바고라고 하잖아요. 보도 자료를 주고 야 너네 이때까지 보도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볼룸, 그러니까 엄청난 컨퍼런스 룸 같은 걸 빌려서 거기에 많은 기자들을 초대하고 학자들이 모이고 거기에 무슨 그 미국의 그 내셔널 인스티튜트가 있어 연구를 하는 그런데 사람들도 다 오고 그런 데서 막 떠들썩하게 막 위성 중계도 하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함과 동시에 모든 언론사가 동시에 이걸 뉴스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위크, BBC, 뭐 AP, 뭐 로이터 모든 데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장이 컸겠어요. 근데
오늘날 25년도 11월에 이 FDA 국장 마커리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한 내용에 들어있는 게 이때 연구자들끼리도 이걸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가 확실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구 발표 직전에 시카고의 호텔에서 연구자들끼리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 말을 이 사람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 떠들썩하게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완전히 호르몬 치료가 완전히 거의 셧다운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셧다운이 되냐면은 이게 지금 WHO 연구 발표 직후에 전 세계 호르몬 치료가 급감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미국이고 이건 유럽인데 거의 이제 유럽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미국은 거의 바닥을 쳐요. 그래서 50에서 80%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호르몬 치료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0에서 16%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WHI 연구가 그 후로 거의 10년 만에 자기들이 2002년도에 발표했던 것들의 대부분을 다 철회하거든요. 다시 해보니까 아니야. 유방암이 그렇게 높지 않아. 다시 해보니까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사용하니까 유방암 위험이 떨어지네. 미안.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이렇게 떠들썩하게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호르몬 치료하면 유방암 걸려. 이것만 완전히 머릿속에다 강력하게 심어놓고 그들은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심지어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면서요. 그럼 호르몬 치료를 안 하면 유방암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발생률이. 과연 떨어졌을까? 자, 이게 이제 1999년에서 2018년 미국의 유방암 발생 현황이에요. 그럼 1999년부터 보면 2002년도에 WHO 연구가 발표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급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 호르몬 치료가 그렇게 중요한 위험이었으면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지 조금이라도. 그럼 이게 지금 인종별로 이렇게 다 본 건데요. 하나도 감소 안 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실사는 뭐죠? 아시안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증가해 오히려.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가 그래 유방암을 증가시킨다 치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떠들썩하게 굴 만큼 그렇게 심각한 위험이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슬슬 생각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유럽 상황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럼 2001년과 2003년 사이 요때 이제 발표됐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브레스트 캔서 인시던스니까 이게 발생률이죠. 발생률은 그 이후로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 효과가 굉장히 보잘것 없었다.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유방암 위험이 그 호르몬 치료가 중지된 이후에도 전혀 줄지 않았다. 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상황은 어떤가? 이제 지금 이게 암 등록 자료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우리나라는 지금 유방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유방암 백서에 나온 자료가 2021년도까지인데요. 마지막이 이렇게 확 올라가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지금 제가 너무 궁금한데 체감상으로도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유방암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한 분. 근데 그분이 유방암 환자가 많지 않아서 유방암만 하신 게 아니고 뭐 갑상선도 하시고 혼자 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방암 파트가 저희가 외과를 돌 때 그 파트가 굉장히 쉬어가는 파트였단 말이에요. 환자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불과 20년 만에 엄청나게 환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주변에 유방암 환자 아는 사람 한두 분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20년 만에 거의 미국 수준으로 따라잡았어요. 발생률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그만큼 호르몬 치료를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증가시킨 원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은 서구에서 보면 유방암 발생 위험은 나이에 비례해서 쭉 올라가요. 60세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떨어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대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유방암이 특이하네. 왜 40대가 높지? 이 암 등록 자료를 본 건데 2000년도 그다음에 2010년, 2020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40대가 계속 높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40대가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세대별로 너무나 환경이 틀린 거예요. 자라온 백그라운드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게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여성들끼리 묶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1900 만약에 40에서 46년에서 50년생 요 분들이잖아요. 요 분들 녹색 요 분들 나이 많은 분들 이분들 보면은 보세요. 연령별로 증가하잖아요. 연령별로 증가해요. 근데 이제 70대 대해서 여기 가서는 좀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요 40대부터 요 50대 요 사이가 증가폭이 조금 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증가폭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단면으로 봤을 때 40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40대가 50대 되면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60대 되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유방암 발생은 아직 진행 중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엄청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이거에 정말 지금 호르몬 치료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응?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식생활이나 그다음에 출산, 수유 이런 환경들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것이지요.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증가폭이 나이가 젊을수록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암 등록 자료 가지고 이 그래프를 만든 건데 아직 이게 연령별로 이렇게 자세히 볼 정도로 자료가 우리나라 아직 많지 않아서 이제 요 정도만 본 건데 보면은 지금 이 주황색 요게 지금 71년에서 75년생이에요. 요 주황색이. 이 올라가는 폭을 보세요.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갱년사들은 호르몬 치료랑 상관없이 유방암 위험이 굉장히 높은 세대고 유방암 검사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세대예요. 그건 호르몬 치료랑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설사 지금 호르몬 치료를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고 검진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5년 젊은 요 보라색 요 분들, 그러면은 76년부터 1980년생 요 분들은 봐봐요. 증가폭이 우리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이게 증가폭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한국의 이 유방암 위험을 이렇게까지 올렸느냐? 유방암 위험 요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많은데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유방암 위험 중에. 그럼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뭐죠? 여성인 거 나 못 바꾸잖아요. 남자보다 200배 많이 증가해요. 여성이. 그러니까 유방암 발생 위험이 200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나이 아까 보셨죠? 나이가 증가할수록 위험이 증가해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 뭐 40년대생, 50년대생 이런 분들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위험이 증가하지만 원체 위험이 낮은 상태에서 출발한 데다가 증가폭도 적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져도 우리보다 발생 위험이 적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이가 증가할수록 위험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가족력. 이건 이제 조상 탓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나한테 물려준, 조상이 나한테 물려준 DNA. 이 중에는 내가 유방암에 잘 걸리는 체질 또는 유전자 이런 거를 내가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바꾸죠. 그 다음에 초경나이, 폐경나이 이거 못 바꾸잖아요. 폐경나이 못 바꾸죠. 내가 수술을 해서 뭐 난소를 제거했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폐경나이는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끼케야 1, 2년밖에 차이 안 난다. 과배란 유도를 하고 그래도 빨라져도 그래봤자 1, 2년 차이다. 이건 못 바꿔요. 그 다음에 유방의 친밀도 이것도 못 바꾸죠. 내가 A컵인데 D컵 되고 싶다고 막 한다고 그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병력. 예를 들어서 림프암 이런 거에 걸려서 뭐 흉부 쪽에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러면 유방이 흉부에 있으니까 방사선을 많이 받으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겠죠. 이거는 이미 병이 생겨버린 거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다음에 유방의 양성질환도 유방암 위험이 있는 양성질환이 있죠. 그럼 이게 이미 발생해버렸어. 그러면은 이거로 인해서 생기는 유방암 위험은 내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쳐내는 거 폐경후 호르몬 치료 그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거라도 줄이자 하고 이제 호르몬 치료 잘라내죠. 그다음에 식생활, 체중, 운동, 음주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죠. 그다음에 임신, 출산, 수유는 사실 내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임신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임신, 출산, 수유가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랬던 본인의 선택이던 아니면 난임이라서 힘들어서 못했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내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죠. 예전처럼 아기가 생기는 대로 낫지 않잖아요. 우리가 피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임신 횟수도 줄고 출산 횟수도 줄고 수유도 단기간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기 생기는 대로 다 낳았죠. 그리고 수유 1, 2년씩 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한국에서 지금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거예요. 이건데 여기서 폐경후 호르몬 치료가 과연 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폐경후 호르몬 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제 주제, 여성 호르몬제 먹으면 암에 걸릴까? 여성 호르몬제 먹으면 자궁 내막암 위험, 대장암 위험이 감소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 에스트로겐 단독, 자궁이 있는 사람이 에스트로겐만 쓴다 그러면 자궁 내막암 위험은 증가하지만, 자궁이 있는 분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또는 에스트로겐과 합성 프로게스틴, 프로게스테론은 내막암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아요. 에스트로겐과 합성 프로게스틴을 드신 분들은 자궁 내막암 위험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약 먹고 자꾸 출혈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단지 불편할 뿐이지.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이런 소화기 계통의 암은 위험이 감소해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모든 암이 다 증가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자,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에스트로겐 하나만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교통사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한 10초 정도 한눈을 팔았는데 그 사이에 그 맞은편에 차가 한 대도 안 왔어요. 그러면은 교통사고 안 나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앞만 보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누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중앙 차선을 넘어가지고 나한테 돌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침 이게 길이 넓었어. 그래서 내가 옆으로 피했어. 그럼 또 사고가 안 나겠죠. 근데 여기가 다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야. 어디 갈 데가 없어. 옆에 낭가지고 밑에 낭떠러지야. 그러면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또 사고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암이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유방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하고 같아요. 거의 10만 명당 6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 날까봐 걱정돼서 어떻게 버스 타고 택시 탔나요? 해외여행은 어떻게 가나요? 비행기 사고 나면 무조건 죽는데? 그거는 그만한 편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도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르몬 치료로 인한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망률은 다 낮아진다.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높아지지 않는다. 호르몬 치료를 인해서 유방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이 더 증가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이에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왜 암을 일으키느냐? 이게 우리 유방에 가서 자꾸 세포 분열을 일으켜요. 이 에스트로겐이. 그러면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DNA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상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손상이 되면 우리가 복구하고 손상이 되면 복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계속 손상이 누적되다 보면은 이게 미처 다 손상이 회복이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전자 변이, 어떤 유전자 변이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빨리 복구하고 이거를 억제시키고 하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거에 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누적된 손상이 방치되겠죠. 그러면은 그 순간 암세포가 뿅 하고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세포가 생기면 이것들을 우리 면역세포들이 사실 가만두지 않아요. 생기자마자 다 찾아서 죽이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다른 감염 때문에 다른 데 얘네들이 다 가서 백혈구가 없어가지고 얘가 살아남았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암세포는 컨트롤을 안 받고 계속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살아남겠죠. 그래서 점점점 몸집을 키워서 어느 순간 5mm 이상 되면은 초음파에서 관찰이 되죠. 그러면 그때 가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유방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요인이 이제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나이를 칠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기가 유방암 걸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축적된 손상들이 계속 있다 보면 위험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 물컵이 이게 다 차면은 유방암에 걸린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물컵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작아요. 그건 뭐예요? 그 유전자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나이가 이만큼 안 가도 20대, 30대 유방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에스트로겐 평생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여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막 콸콸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빨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방암이 또 생기겠죠.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을 물이라고 칩시다. 물론 발암물질이 에스트로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도 에스트로겐이 문제라고 하니까 그럼 에스트로겐이 있다고 쳐요. 그럼 내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 전체 에스트로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호르몬, 내가 먹는 호르몬만 보고 아이고 이놈의 에스트로겐 이러잖아요. 근데 자, 내 몸의 모든 에스트로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난소예요. 난소. 그죠? 근데 이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에스트로겐의 90%를 난소에서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 난리 법석이 나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평생 동안 이 난소에서 분비한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거 자체로 인해서 이미 유방암 위험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동강물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세숫대야로 이렇게 물 써서 이렇게 부어놓고 아이고 이거 물 넘치겠네,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 약을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도 요즘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폐경 호르몬 치료제보다 더 영향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환경 호르몬은 이 에스트로겐에 젊어서 노출이 될수록 안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젊은 나이에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르몬이잖아요. 자,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내인성 호르몬이에요. 내 몸에서 만드는 호르몬. 그 다음에 약이나 환경 호르몬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내 유방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은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 더하기 난소 외 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걸 합쳐서 내인성 호르몬이라고 해요. 난소 외 기관에서도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거 좀 이따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호르몬은 약,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 호르몬이랑 관련된 게 아무래도 식습관이겠죠. 이걸 다 합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이 전체 에스트로겐 풀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1번 난소, 그 다음에 2번 난소 외 기관, 그 다음에 약 우리가 평소에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폐경 이행기 때 잠깐 그거 3년 먹었다. 그럼 이거가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과도한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난소가 아닌 데서도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좀 의문이죠. 근데 실제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뇌에서 만들어져요. 뼈, 근육,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고 간은 조금 달라요. 근데 지방, 대표적이죠. 지방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들은 유방암 위험이 높잖아요. 왜 그래요?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젊을 때부터 계속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소화비만이 더 안 좋겠죠. 젊을 때부터 계속 지방이 많으면은 난소에서도 가뜩이나 많이 만드는데 지방에서 또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유방암 위험이 높단 말이에요. 난소는 당연히 만들고, 그다음에 부신은 직접적으로 에스트로겐을 만들지는 않아요. 간도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않고 장내 미생물도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 부신, 장내 미생물 다 에스트로겐 합성 과정에 관여를 해요. 이거는 오늘 다 설명 못 드려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뭐냐? 자, 피부에서도 만든다. 피부. 근데 유방은 피부의 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져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이 호르몬을 안 먹어도 유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에스트로겐은 순환하지 않아요. 혈관으로 나와서 순환하지 않고 유방에서 쓰여요. 그런데 유방의 이제 조직이 보통 이제 섬유 아세포라고 섬유 조직들 있죠. 그리고 유방에도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하고 섬유 조직에서는 원래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될 아이들, 싹수가 노란 아이들, 얘네들은 유선세포에서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세포에서 만드는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군지 모르죠. 순인지 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선세포들은 자체적으로 에스트로겐을 만드니까 계속 그 안에서 손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혹이 생길 거고 이 혹이 나중에 암이 될 거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내가 유선에서 호르몬을 만드나 안 만드나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유방 검진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말썽을 피고 모양이 이상한 애들은 빨리 조직 검사를 해서 유방암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인지 알아보고, 그렇다 그럼 빨리 미리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